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대한 문제를 11번부터 풀어볼 예정에 있습니다. 자, 풀기 전에 여러분들 잘 학교 다니고 있죠? 자, 선생님은 지금 학교에 못 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선생님이 원래 이제 집합으로 연수를 듣는 게 있는데, 자, 그게 이제 취소가 되면서 이제 집에서 원격으로 연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스트레이트로 연수를 원격으로 듣고 있는데요. 참 그 연수를 듣고 있자니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원격 수업을 한 2개월 정도 했었잖아요. 자, 그때 당시에 조금만 더 수업 시간을 줄여서 올려줄 걸, 수업 내용 조금만 덜 해서 올려줄 걸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연수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듣는 것도 참 집중력이 떨어진다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기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렇게 선생님 바쁜 와중에도 열심히 여러분들 공부를 할 수 있게 영상을 올려준다라는 거. 그리고 원격 연수를 하니까 교수님들께서 과제를 많이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여기 보이나요? 여기 발표 대본이라고 선생님이 이제 발표 준비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원격으로 하면서도 또 발표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주말 동안 여러분들 생기부 쓰면서 또 열심히 아마 과제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 올린다고 약속을 했으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단은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1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원자 번호가 7번부터 14번인 8가지 원소 1차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7번부터 14번까지 한번 그려봅시다. 7, 8, 9, 10, 11, 12, 13, 14. 자, 이렇게 그려놓고 자, 써볼까요? 7, 8, 9, 10, 11, 12, 13. 자, 이온화 에너지 어떻게 그려질까요? 자, 7번 누구야? 질소입니다. 8번 산소입니다. 요거 15족에서 16족 그리고 쭉 가는 거죠. 자, 근데 15족, 16족 갈 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온화 에너지 작아지는 거, 예외 구간이라는 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일단 우리 이온화 에너지. 자, 이온화 에너지라고 했던 건 보자마자 기억해야 될 거, 얘는 원자 반지름에 반비례하는 값이야. 얼추 반비례하는 값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반지름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는 대체로 커집니다 라고 했어. 대체로라는 말을 쓴 이유가 뭐였어? 그렇지, 예외 구간이 있었다고 했죠. 예외 구간은 어디에서 어디? 2족에서 13족 갈 때 감소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15족에서 16족 갈 때 이렇게 감소한다고 했죠. 그래서 기억나죠, 그죠? 그리고 그 이유도 알아야 되고요. 자, 그리고 같은 족일 경우 이온화 에너지 어떻게 돼요? 반지름이 커지니까 이온화 에너지도 작아지는 경향성을 띠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기가 바뀔 때 반지름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도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라는 사실, 이 주기를 표에서도 당연히 알 수 있어야 되고, 요거를 뭘로? 그렇지, 여기 각 족별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15조, 16조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온화 에너지 예외 구간 이렇게 감소했다가 그 다음에는 쭉쭉 증가를 하죠. 어디까지? 네온까지. 그러다가 2주기 여기서 끝이죠. 여기까지가 2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3주기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 주기가 바뀌는 부분이네요. 급격하게 감소하죠. 그죠? 그러다가 다시 위아래 위아래로 증가한다라는 거. 또 예외 구간 여기 있는 거죠. 그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1차 이온 에너지 그렸네요. 자, 그러면은 누가 누군지 바로 알 수 있겠다. 자, 일단은 제일 작은 거 누구야? 얘가 11번인 나트륨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얘죠? 그쵸? 13번에 가가 13번에 알루미늄 되겠다. 자, 나는 그 다음에 누구야? 얘죠, 얘. 그래서 12번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없어도 되는 얘 14번에 누구? 규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얘까지 했고요. 그 다음이 이 친구죠. 그래서 산소. 다가 바로 산소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이 누구야? 얘죠, 얘. 그래서 라가 7번의 질소가 되는 거고요. 자, 마는 누구야? 그 다음이 얘죠. 그래서 얘가
누구냐 9번의 플루오린 마지막 제일 큰 10번의 네온이 된다. 밑에 쓸게요. 아무튼 간에 우리 알아야 될 거는 여기 가나다라 다 알아버렸네요. 자, 그런데 물어보는 건 뭐냐면 제6차 이온화 에너지 분의 제7차 이온화 에너지 분 이 값이 가장 큰 거를 물어봤네. 자, 그 얘기는 뭔 말이냐면 6차에서 7차 갈 때 급격하게 증가하는 애가 누구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가 뭐야? 6번째 전자까지 뗀 다음에 7번째 전자 뗄 때 껍질이 하나 뭐 했다? 껍질 수가 줄었단 얘기는 이 친구의 원자과 전자 수가 몇 개란 얘기? 6개란 얘기. 자, 요런 친구 찾아라 라는 얘기고요. 원자과 전자 수가 6개란 얘기는 요거 16쪽이야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16쪽인 것 누구니?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이 친구가 16쪽이네요. 그래서 답은 3번 되는구나 알 수 있겠다. 자, 요거 혹시 조금 이해 안 되는 친구들 위해서 보충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6차 이온화 에너지, 7차 이온화 에너지 가장 큰 값을 찾으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어. 자, 그럼 봐봐. 자, 여기에 두 개가 있고요. 자, 전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자, 그리고 어때? 여기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 자, 그럼 봐봐. 요거 떼는 게 1차 이온화 에너지죠. 자, 그럼 요거 떨어졌어. 자, 그럼 이게 떼는 게 2차 이온화 에너지. 요거 떨어졌어. 요거 떼는 게 3차 이온화 에너지고요. 떨어졌어. 이게 4차 이온화 에너지. 떨어졌어. 5차 이온화 에너지. 떨어지고요. 6차 이온화 에너지 떨어졌어. 자, 그러면은 얘 떨어진 다음에 요걸 떼는 게 7차잖아. 그지? 근데 6차에서 7차 갈 때 뭐가 줄어요? 껍질 수가 줄어. 껍질 수가 줄면 있잖아. 반지름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할 거야 라는 거 예측할 수 있는 거야. 아, 그래서 6번째에서 7번째 될 때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이 있다면 바로 7번 뗄 때 급격히 증가해. 그럼 그 전까지가 원자과 전자였어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요거 자체를 원자과 전자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거를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1차, 2차, 3차 쭉 갈 때 당연히 증가하겠죠. 하다가 7차까지 될 때 급격하게 증가, 거의 한 4배, 5배 정도 증가합니다. 자, 요거를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분의 요거 했을 때 가장 큰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 값이 7차 이온화 에너지 뗄 때 7번째 전자를 뗄 때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12번. 다음은 원소 XZ에 대한 자료이다. XZ는 나 보니까 황, 염소, 칼륨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옆에다가 한번 이거 지우고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황, 염소, 칼륨. 이번에는 3, 4주기가 나왔어. 3, 4주기가 나온 적은 많이 없지만 당연히 2, 3주기랑 비슷하게 경향성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황은 16쪽에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염소는 17쪽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4주기에 1쪽인 칼륨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지금 보니까 원자 반지름은 X가 더 크대. 그리고 전기음 송도는 Z가 Y보다 크다. 지금 똑같은 애가 여기 있네. 얘가 지금 똑같아. 그럼 봐봐라. 일단 한번 우리 원자 반지름 생각해볼까? 자, 요 세 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제일 큰 거. 자, 얘는 지금 4주기야. 얘는 지금 3주기죠. 일반적으로 어때? 4주기가 3주기보다 큽니다. 우리 그래프 그려보면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3주기고 여기가 4주기라고 치면은 3주기에서 3주기 같은 3주기에서 원자분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원자 반지름이 감소하죠. 유액 전하가 뭐 하니까? 증가하니까. 그러다가 지금 어때? 자, 여기에서 급격하게 뭐 합니까? 갑자기 확 증가하죠. 그죠? 증가하다 다시 이렇게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잖아. 그랬을 때 지금 어딜 보고 있는 거냐면 3주기의 비금속 여기와 4주기의 금속 여기를 보고 있는 거죠. 당연히 4주기가 더 큽니다. 그래서 칼륨은 당연히 얘네들보다 크겠죠. 그지? 그래서 칼륨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어때? 얘네 둘을 비교했을 때 원자보다 큰 녀석이 더 작겠죠. 따라서 그 다음 황이고요. 그 다음이 염소입니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전기 음성도 얘기했습니다.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 공유 전자쌍이요. 자, 전기 음성도는 우리 주기율표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을 따라간다고 했는데, 자, 당연히
인력이니까 반지름이 작을수록 전기 음성도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겠죠. 그래서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이온화 에너지 전기 음성도 커지고요. 자 그리고 작아지는 방향 족이 그 껍질 수가 많아지는 방향 같은 족에서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전기 음성도 작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전기 음성도는 지금 보면 이쪽 3주기에 있는 친구가 일단은 얘보다 클 거고요. 그리고 얘랑 비교했을 때 1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 커진다. 그래서 CL이 제일 크겠다. 그 다음이 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기에 있는 여기. 자 반지는 급격하게 증가하니까 전기 음성도도 급격하게 감소하겠죠. 그래서 바로 얘가 제일 작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중간에 끼어있는 친구가 이거 황이네. 황. 자 봐봐, 황인데 얘가 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황보다 반지름이 크대 누구야? 칼륨이고요. 황보다 전기 음성도 크대 누구야? 염소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다 써볼게요. 자 일단은 누가 Y가 황이야. 그럼 얘가 황이야. Y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굵게 한번 써볼까? 이렇게. 자 그리고 CL은 누구야? Z야 Z. 자 그리고 K는 X. 자, 이렇게 놓고 문제 푸시면 되겠죠? 자 원자 번호 비교하라고 합니다. 자 뭐니 Y, Z, X 순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 나와 있는 거 어디 있습니까? 자 2번에 있네요. 2번 Y, Z, X 순이요. 2번 되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조금 어떻게 잘 풀으셨나요? 일단은 그동안 나왔던 문제랑 조금 신박한 게 이온 반지름과 이제 1차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한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나왔던 얘기는 요렇게도 비교할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일단은 알고 조금 신박한 자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조금 자세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 3주기 원소 AD의 이온 반지름과 1차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거라고 해요. 이온은 자 요걸 읽으셨어야 돼요. 모두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며 자 무슨 이온이다. 등전자 이온이구나 라는 사실을 일단 아시면 되고요. 자 바닥 상태 원자에서 AD 홀전자 수는 모두 다르다. 자 이런 것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조건들이 나와 있죠. 등전자 이온이어야 되고요. 홀전자 수 무조건 다 달라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자료를 볼게요. 자 보니까는 우리 2, 3주기에서 자료 보기 전에 2, 3주기에서 등전자 이온이 될 수 있는 거 2, 3주기에서 등전자 이온 했을 때 지금 보면 여기에 있는 15족, 16족, 17족인 애들도 있을 거고 이쪽 애들 자 그리고 여기 네온의 전자 배치 이러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1족, 2족, 13족에 여기 알루미늄까지 요 애들 가지고 우리가 놀면 된다는 얘기. 지금 여기 보면 요 애들 가지고 놀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니까는 이온 반지름의 경우 이온 반지름이 큰 경우는 누구겠어? 이온 반지름이 크려면 지금 전자 껍질 수가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유액 전하가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즉 양성자수 적은 C와 T 얘가 바로 2주기인 애들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2주기 비금속 그리고 얘네들이 3주기 금속인 친구들일 거야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봐봐. 일단 대충 위치를 표현해 보면 이온 반지름이 제일 커. 그럼 얘가 이쯤에 있겠고요. 그 다음 이렇게 작아.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1로 갈수록 유액 전하 커지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자 지금 큰 애가 앞에 있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자 파란색으로 앞에 있어야 되고 작은 애가 뒤에 있어야 돼. 그치?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이온화 에너지가 어때? 경향성이 자 둘 중에 지금 보니까는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는 B가 더 커. 얘가 더 크단 말이야. 또 C와 D를 비교해 보면 C와 D가 더 큽니다. 자 일반적으로 같은 주기에서 원자분을 커지는 방향으로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분을 커지는 방향으로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어때요? 대체로요. 근데 감소했네? 제 감소하는 구간이 두 개가 있다고 했죠. 어디? 2족에서 13족 그리고 15족에서 16족 할 때 그 구간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감소하는 구간이었던 거야. 이렇게 이온화 에너지 감소하는 구간. 2족과 13족 그리고 15족과 16족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중에서 자, 지금 다 나왔어. 전기음소 가장 큰 거 누구니? 라고 물었지? 자, 가장 큰 거는요. 자, 2주기인 애가 일반적으로 전기음소도 크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소도 커집니다. C가 제일 큽니다. 일단은 이렇게 세 개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2차, 아직. 자, 우리 검증해야 되는데 뭘로 검증할 거냐면 홀전자 수가 모두 다르대. 자, 요거 다른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죠? 요거까지 이제 성립을 하면 우리가 푼 게 맞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쪽에 있는 얘는 0이고요. 마그네슘. 그리고 얘는 1. 홀전자수. 자, 얘는 3개, D는 그리고 얘는 2개니까 다 다르죠? 그러니까 요게 맞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지금 일단 각까지는 했고요. 자, 2차 이온화 에너지 가장 작은 원소 고르라고 합니다. 자, 2차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애. 자, 일단은 대충 한번 그려볼까? 우리 얘만 그리면 되니까. 1, 2, 3, 그리고 15, 16, 17 하나 더 그려. 했을 때 1, 2, 13, 그리고 14, 15, 16, 17쪽 했을 때 지금 보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자, 일반적으로 이온화 에너지, 1차 이온화 에너지 그려볼게요. 자, 10, 지금 2주기인 이 친구들은 일단은 3주기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3주기보다는 좀 크게 그리면서 자, 여기 15, 16에서 감소하는 예외 구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증가하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바로 1차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자, 그랬을 때 2차 이온화 에너지 어떻게 됐어? 지금 얘랑 얘가 D고요. 얘가 C인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전에 증가했으니까 색깔 좀 잘 보이게 초록색깔 전에 증가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2차 에너지 증가하겠죠, 그죠? 그래서 2차 이온화 에너지는 일단은 C가 더 크겠다라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자, 3주기니까 여기서 쭉쭉 내려가겠죠? 여기부터 시작인 거야. 그럼 여기서 위 아래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때 여기가 B고 얘가 A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에 증가했으니 자, 요게 지금 1차 이온화 에너지 그린 거고요. 자, 전에 증가했으니 그 다음에 요렇게 2차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그죠? 요게 2차 이온화 에너지. 자, 누가 큽니까? A가 더 큽니다. 아무튼 간에 비교했을 때 2차 비교했을 때 당연히 2주기인 애가 일단 크고요. 제일 작은 애는 이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B가 제일 작을 거야 라고 하는 사실. 답은 2번 되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조금 어려웠던 13번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한번 스스로 한번 다시 풀어보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어요. 자, 14번입니다. 자, 다음은 2, 3주기. 자,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AC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했죠. 자, A의 원자가 전자수와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N으로 같대요. 자, 그 얘기 뭔 말이야? 자, 만약에 원자가 전자수가 1이야? 그럼 1쪽에 있는 애 중에 전자 껍질 수가 하나 있는 거. 요거 물어보는 거지. 근데 얘는 안 돼. 왜냐면 2, 3주기라고 했으니까. 요거 사실 수소인데 수소 아닌가 봐. 라는 거. 다시. 자, 그럼 되는 애들만 보자. 자, 원자가 전자수가 2인 친구 볼 수 있겠다. 2면서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2개인 거. 2족 2주기. 누구야? 2족의 2주기? 베릴륨이야. 그지? 자, 그리고 원자가 전자수 3개이면서 그리고 3주기일 수 있는 거죠. 전자 껍질수 3개. 그러면은 13족 3주기 누구야? 알루미늄이야. 알루미늄. 이거 둘 중에 하나란 얘기. 그죠? 2, 3주기라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A와 B는 여러분 같은 족이라고 합니다. 이온화 에너지는 또 B가 작대요. 자, 그 얘기는 뭔 말이냐면 같은 족이면서 이온화 에너지 B가 작아? 우리 이거 배웠죠. 같은 쪽에서 이온화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돼? 작아진다고 했죠. 왜냐면 반지름이 툭툭하고 커지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껍질 수는 자, 주기를 비교했을 때 A랑 B랑 비교했을 때 B가 더 주기가 큰 애구나라는 사실을 요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B와 C는 같은 주기래요. 같은 주기에서 전기 음성도는 1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 커지죠. 그죠? 그래서 전기 음성도는 이렇게 나온다고 했으니까 자, 원자 번호로 알 수 있겠다. 원자 번호는 당연히 B가 C보다는 크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 그지? C가 B보다 오른쪽에 있다라는 거. 오른쪽에 있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그냥 어차피 똑같이 B가 더 C보다 오른쪽에 있구나.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해보자. 자, 만약에 자, 아닌 것부터 해보자. 선생님 풀어봤으니까. 자, 요거 만약에 A가
알루미늄이었다면, 즉 n 값이 몇이었다면 3이었다면 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2주기 3주기 해서, 자, A가 만약에 알루미늄이야 13주기 얘가 A야. 자, 그랬는데 A와 B는 같은 족이라고 했고 2, 3주기여야 되니까 B는 얘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온의 에너지가 어떻게 돼? A가 더 커야 돼. 근데 1로 내려갈수록 클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치? 이온의 에너지는 B가 더 크죠. 따라서 우리가 처음 가정했던 게 틀린 거야. 따라서 얘 A가 알루미늄이 아니었구나. 그럼 뭐야? 확신이죠. 이번에 확실하게 A는 베릴륨이었어 라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럼 13족의 베릴륨, A가 베릴륨이야. 자, 그러면은 A와 B는 같은 족이라고 했으니까 B는 알루미늄이었겠고요. 이온화 에너지 당연히 A가 크다라는 게 성립이 되네요. 자, 그런 다음에 B와 C는 같은 주기라고 합니다. 자, B와 C는 같은 주기야. 근데 원자 번호는 B가 더 커야 된대. 그럼 그럴 수 있는 거는 C가 1족이나 2족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 위치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고서는 문제 보시면 A, C 중에 원자 반지름 A가 제일 작니라고 물어봤어. 일단 원자 반지름 비교해봐야 돼. C랑 B랑 비교해봐. 일단은 C가 더 크죠. 그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반지름 작아지니까. 자, 그리고 A랑 비교해봐. A랑 B는 당연히 B가 더 크죠. 왜냐면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 커지면은 껍질 수가 증가하니까. 그지? 그랬을 때 반지름 누가 제일 큽니까? C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 순이네요. A가 가장 작다, 맞는 설명 되는구나 할 수 있겠습니다. 니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하 C랑 B랑 비교해봐 라고 했어. 원자 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유액전하 커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B가 더 큽니다 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B가 더 큽니다. 니은은 틀렸네요. 자, 디귿 n주기. 자, n주기라고 하는 거 n 값은 몇이었어? 2였죠, 그죠? 그래서 2였어. 2주기 모든 원소의 이온화 에너지는 A보다 작은 거. 자, 2주기 원소 중에 A보다 작은 거가 두 가지니라고 물어봤어. 맞습니다. 왜 맞냐? 자, 1족, 2족, 3, 13, 14, 15 아무튼 간에 A는 누구냐면요. 2주기에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래, 위 이렇게 아래로 증가하죠. 근데 이때 A보다 작은, 자, 이온화 에너지가 A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자, 그런 애들 누구 있어? 바로 그 밑에 이 친구랑 이 친구 딱 두 개밖에 없죠. 이 주기에서는. 따라서 두 가지가 맞는 설명이라는 거. 답은 기억 디귿 4번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그림은 원자 AC에 대한 자료이고요. Z 스타는 원자가 느끼는 유효핵 전하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AC 이온은 모두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이루며, 자, 이거 뭘 뜻하는 말인 거야? 등전자 이온을 뜻하는 말이야 라고 했는데 이미 원자 번호를 다 알려줬네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17번인 거 CL이고요. 원자 번호 19번인 거 칼륨이고요. 20번인 거 칼슘입니다. 원자 번호 보자마자 뭔지 딱 알아야 돼요. 자, 그래 놓고서는 보니까는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에 대한 자료가 나왔네. 요거 있잖아. 우리 어떻게 배웠냐면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1보다 크잖아. 그러면 이온이 됐을 때, 자, 원자가 이온이 될 때 반지름이 증가하는 거야 라고 배웠죠. 요거 비금속이야. 반면에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 자체가 1보다 작아? 그런 거 뭐라고 했어? 반지름이 가면서 감소하네. 껍질 수가 감소하면서 반지름도 감소해. 요거 금속 양이온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라고 우리 앞에서 실전 이론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니까는 확연히 1보다 큰 친구는 누구야? 얘가 바로 비금속이구나. 음이온 되는애요. 그리고 A, B는 뭐다? 금속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금속이 2개, 비금속이 하나 있고요. C가 비금속인 바로 CL이었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C가 누군지 알았어. 근데 A와 B는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이온 반지름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온 반지름이 나왔네. 자, 그럼 근데 이온 반지름과 지금 밑에 유효 핵전하가 나왔죠? 자, 이랬을 때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 최대 최소를 보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일단 봐봐. 자, 이 유효 핵전하 분의 지금 현재 이온화 에너지
이온 반지름이죠. 자, 그러면은 얘네들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으로 비교하시면 돼요. 자, 일단 봐봐. 얘네 둘 중에 유액전화 누가 더 크니? 당연히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유액전화 증가하죠. 그러니까 정확한 값은 모르겠지만 칼슘이 크고요. 그리고 칼륨은 작은 값일 거야. 자, 그랬을 때 이온 반지름을 생각해봐. 얘네 어차피 똑같은 아르곤의 전자배치 이룬다고 한다면 원자 번호가 작은 애, 큰 애가 지금 반지름이 더 작겠죠. 그러니까 CA2 플러스랑 그리고 K 플러스 비교했을 때 얘가 19번이고 20번이니까 20번이 친구가 더 작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크고 얘는 작아. 봐봐. 분모가 크고 분자가 작아. 분모가 작고 분모가 커, 분자가 커. 그 얘기는 얘가 더 큰 값이겠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더 큰 값을 갖는 요 값이 더 큰 얘가 바로 누구다? 칼륨이고요. 그리고 A는 칼슘입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충 표현을 해볼게요. 3주기, 4주기에서 자, 바로 A가 칼슘입니다. 여기 있고요. B 2주기 2조개 그리고 B는 칼륨입니다. 1조 여기 있고요. B 그 다음에 17쪽의 3주기인 CL은 바로 C입니다. 자, A는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봐요. 아이고래. 자, A가 가장 큽니까? 아니요. 일단 1로 갈 때 감소하잖아. 그지? 가장 클 수가 없어. B가 제일 크겠죠. 그죠? 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화 A랑 B랑 비교해봐. 자, A가 더 크죠? 맞는 설명. 자, 왜?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유액전화 증가하니까. 자, B와 C는 B는 K 플러스 되는 애고요. C는 CL 마이너스 됩니다. 그죠? 그래서 C 마이너스, 그지? 했을 때 1대 2로 결합합니까? 아니요. 1대 1로 결합해서 이온 결합 물질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 답은 2번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 16번. 자, 그림은 원소 AD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이 되었을 때 또 등전자 이온인 거네. 그지? 와, 진짜 많이 나온다. 그만큼 등전자 이온 중요하다라고 실전 이론 수업할 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고요. 자,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 나타났네요. 그죠? 자, 그럼 그냥 바로 비교하시면 되죠. 자, 이온 반지름, 자, 누구냐? 8번에 산소, 9번에 플루오린, 11번에 나트륨, 12번에 마그네슘. 얘네 이온 되면요 2 마이너스 되고요, 마이너스 되고요, 플러스 되고 2 플러스 됩니다. 전부 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 즉 유액전화 커지는 방향으로 반지름은 작아질 겁니다. 따라서 반지름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문제 바로 풀어낼 수 있는 거야. 제일 작은 거 마그네슘입니다. 얘가 마그네슘이구나. 그 다음 큰 거 누구야? 얘가 나트륨이야. 그 다음 차례 플루오린, 그 다음이 산소야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2, 3주기에 어떤 형태로 있는 거냐면 A는 3주기 1조, 그쵸? A가 나트륨이고요. B는 3주기 2조, 얘가 B 마그네슘. 자, C는 2주기 16쪽에 C가 있고 산소, 그리고 D는 2주기 17쪽에 이렇게 플루오린의 자리에 D가 있는 거죠. 자, C는 나트륨입니까? 아니요, 산소입니다. 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화 A랑 B랑 비교하래요. 원자 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유액전화 커지죠. 따라서 B가 더 큽니다. 맞는 설명. 디귿. C와 D는 같은 주기니 같은 주기네요. 2주기죠. 기억만 빼고 니은 디귿만 맞았으니까 답은 5번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 17번입니다. 자, 그림은 원자 번호가 연속인, 자, 요런 말 또 잘 읽어야죠. 원자 번호가 연속이래. A2의 2차 이온화 에너지와, 자, 2차 이온화 에너지와 3차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우리 1차 이온화 푸는 것도 어려운데요. 2차와 3차가 자료로 나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연속이네. 얘와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이렇게 연속이네가 있는데, 자, 얘네가 1차인지 2차인지 당연히 알 수 있어야겠죠. 자, 일단은 당연히 2차 이온화 에너지랑 3차 이온화 에너지 비교했을 때 3차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면 요게 3차구나, 요게 2차구나라는 건 아셔야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랬을 때 옳은 거 골라야 돼. 일단 A, B, C, D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경향성을 조금 볼게요. 자, 무슨 경향성이냐? 자, 일단 봐봐.
여기다 좀 그려볼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지금부터 나 뭐 그릴 거냐면요. 1차 이온화 에너지 좀 그려볼게요. 1차 이온화 에너지. 자, 봐봐. 1차 이온화 에너지는요.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자, 2차 이온화 에너지 그릴 때는요. 바로 1차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을 보고 그립니다. 그래서 얘가 증가했다라는 건 그 전에 1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야. 요거 이해가죠? 자, 얘가 감소했다는 건 그 전의 경향성이 1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감소했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 이 2차 이온화 에너지를 가지고 1차 이온화 에너지를 그릴 수 있겠죠. 우리가 1차를 보고 2차를 그렸던 것처럼 증가했으니까 자, 여기 아이고. 여기 증가했으니까 자, 1차 이온화 에너지 그 전의 경향성이 증가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감소했으니까 여기도 감소합니다. 쭉쭉 증가했으니까 쭉쭉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자, 왜? 자, 우리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두 가지 경향성. 자, 일단은 2주기 내 한번 쭉 그려볼게요.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대충 그리면 자, 원래는 위, 아래, 위, 아래, 위 경향성을 따르고 다시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경향성이죠. 자, 요게 지금 이렇게가 2주기인 거죠. 그죠? 2주기.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면 그래프의 경향성 자체가 위아래 위로 그려졌어. 자,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나는 부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위아래 위 이런 경향성이 있는 부분과 그리고 위아래 위.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는 과연 1번의 경우일까 2번의 경우일까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살짝 감소할지, 자, 이렇게 감소할지, 자, 그 다음에 과연 이렇게 감소할지, 요게 1번 경향. 자, 아니면은 급격하게 감소할지, 이렇게 감소할지, 그죠?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는 건 바로 2번 경향성을 띌 거란 말이야. 그럼 1번일까 2번일까 우리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아, 이거 조금 어렵다, 그지? 자, 이 결정을 뭐를 보고 해야 되냐? 바로 요 3차 이온화 에너지를 보면 할 수 있습니다. 봐봐, 얘가 증가했다는 건 2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그 전에 이렇게 증가했다는 뜻이야, 그지? 자, 그러니까 2차가 증가했어? 그럼 그 전에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아, 요게 증가했어? 봐봐, 이 전에 1번이었다면 급격히 감소하는 구간이었겠죠. 헬륨에서 리튬 될 때. 그죠? 얘가 이게 나오지 않고 그냥 증가한 게 나왔다는 얘기는 바로 여기서 이렇게 증가한 구간이 바로 여기 이 구간이랑 일치한다는 얘기야. 따라서 이 다음에 자, 위아래 위 한 다음에 아래가 아니라 아래 이렇게 될 거란 얘기. 즉, 이 두 번째 경향성이 맞구나. 따라서 아마 위아래 위 한 다음에 아래로 감소할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요렇게 감소할 것임을. 따라서 우리는 요거 알겠다. 얘가 A, B, C, D, E. 아이고, 다시 맞죠? 요거부터 A, B, C, D, E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2, 3주기로 표현을 해주면 바로 A, B, C, D 한 다음에 E는 이렇게 주기 밖에 내가 되겠죠. 자, 기억부터 풀어봅시다. A는 2족입니까? 아니요. A는 이게 뭐야? 18, 17, 16, 15 하니까 15족이겠죠. 15족. 그래서 15에서 16으로 가는 구간이잖아. 이거 뭐야? 예외 구간 나오는 거죠. 자, 틀렸습니다. 기억. 자, 1차 이온화 에너지분의 2차 이온화 에너지 누가 제일 큽니까? 봤을 때 자, 1차분의 2차. 자, 봐봐. 요게 2잖아. 2. 1차분의 2차 제일 큰 거는 얘죠, 얘. 그래서 2가 제일 큽니다 라고 하셔야 되는 거. 2가. 기억 니은 틀렸네. 답은 2번 되는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만 맞겠다. 자,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는 이온이 될 때, 자,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 자, 이거 금속이랑 비금속 비교할 때 쓰는 거잖아, 그지? 그랬을 때, 자, C는 어디 있어? C는요 비금속이고요. E는요 금속입니다. 이랬을 때 비금속은 이온 반지름 될 때 어떻게 돼? 이온 될 때 반지름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값이 1보다 클 것이고요. 얘는 1보다 작을 거야. 아무튼 간에 C가 2보다는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 값이 크겠죠.
그죠? 그래서 C가 이보다 크다가 맞는 설명 되는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답은 2번 되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에 대한 문제풀이를 1번부터 17번까지 아주 쭉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풀어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마 분명히 까먹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수능에 출제가 되며 여러분들이 킬러 문항을 킬러 문항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빠르게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실전 이론에서 알려줬던 내용 반드시 숙지하고 이해했다면 암기까지 해주셔야 되고요.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등굣길에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 생각해보고 또 학교하는 길에 뭐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고 매일매일 체화시키지 않으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당황할 수 있어요. 당황하는 그러한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문제풀이 계속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고생 많았고요. 자, 다음 시간은 우리 앞에서 못 풀었던 농도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 농도에 대한 영상을 조금 올려주고요. 그리고 우리 방학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우리 방과후 수업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심화 방과후 수업 그 주에 있다라는 거 숙지하시고 그때 이제 다시 대면해서 방과후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